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에서 목차에서 첫 번째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뭐가 우선한다고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거 방금 보셨고, 지금 문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은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 여기서 이제 전세권하고 저당권, 얘들 중에는 누가 더 우선할까? 누가 더 우선하냐면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순위 원칙. 그래서 답을 하는 건, 답 찾는 건 되게 쉬워요. 누가 우선하죠? 을의 전세권이 병의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이거는요, 병의 저당권이 을의 전세권보다 우선한다고 말을 하면 되죠. 이거 100문제 물어봐도 다 맞추겠네. 번호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번호 빠른 애가 이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먼저 성립한 거니까 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처음부터 요거를 하는 건 살짝 어렵고 좀 쉬운 거 몸풀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저당권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일물일권, 물건 하나에 똑같은 내용의 지배권은 하나밖에 성립 안 된다고 되지 않았느냐. 근데 저당권은 두 개 있을 수 있나? 저당권은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이 물건을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죠.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저게 돈으로 바뀌었을 때 자기 순번에 따라서 돈만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죠. 예컨대 저 집이 한 10억짜리다. 10억짜리면 갑이 병한테 돈을 먼저 빌리고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그래도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저거 팔면은 10억짜리 팔려가지고 얘가 1억 원을 받아가도 얼마가 남는 거죠? 9억. 잔존 가치가 있으니까 또 갑은 저기 정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지. 요럴 때요. 요럴 때 누구의 저당권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병의 저당권이 더 우선한다.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쉽잖아요. 이건 생각하기도 쉬워. 병의 저당권이 정의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저당권의 힘이 뭔데? 이거 저 돈으로 바뀌었을 때 우선 면제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되게 쉽죠, 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민사집행법 조문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으시죠. 2항.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여기서 매각이라고 하는 건 경매를 이야기해요. 경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저당권이 두 개 있는데 뭐 얘가 경매를 신청하든 또 얘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순위에 상관없이 매각으로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병의 저당권, 정의 저당권은 저 부동산 경매되면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하고 배당받는 거야. 누구부터 배당받는 거죠? 병부터. 병이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정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저당권. 왜냐하면 저당권이란 권리가 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이 1억 원을, 얘도 1억 원을 우선 면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기들이 안 팔았어. 누군가가 팔았어. 경매를 해서. 그럼 돈이 풀렸으면 자기들 순서에 따라 배당만 받으면 목적이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을 딱 낙찰을 받잖아요. 근데 저당권이 여러 개 이렇게 있어. 내가 낙찰 받으면 저 중에 저당권이 나한테 따라 붙어가지고 저당권에 뭐 폭탄이 붙은 채로 내가 소유권 지정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저당권은 전부 다 매각으로 뭐 한다? 소멸하고 자기들 순번대로 배당받는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경매 신청해도 이 저당권은 존속해요? 아니면 소멸해요? 소멸하고 누구부터 배당을 받는 거라고? 병부터. 이걸 일단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이건. 너무 쉽지 이거는. 이제 이걸로 돌아와 볼게요.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하나는 용익물권이고 하나는 담보물권이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전세권은 이 부동산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려고 하는 권리고,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저걸 뭐 하려고 해요? 처분, 돈 안 갚으면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서 자기 돈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얘 둘은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얘 둘은. 그럼 언제 싸우게 되냐, 얘들이. 언제 싸우게 되냐면은 저당권을 실행할 때.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기서 누가 누구의 돈을 안 갚은 거지? 갑이 병에게 빌린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야. 실행한다는 게 이걸 뭐 한다는 거? 이거를 처분, 경매 처분, 임의 경매. 저걸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갈 거라고. 그거를 갖다가 갑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갑은 자기 소유권을 날리는 거잖아. 이제 경매되면 소유자가 그대로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어요?
저 부동산이 얘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소유자가 바뀌지 않나? 그렇죠. 그 최고가로 많이 쓰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집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 얘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그럼 난 집주인 바뀌는데 난 계약 기간 2년 해서 살고 있었는데 1년 지났는데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되어서 집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나는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나? 없나? 그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나 없나? 그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중에 경매가 들어오면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짐 싸고 나와야 될까? 이게 경우에 따라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예요. 첫 번째,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을 때도 있어. 경매가 돼도 계속 사는 거야. 남아있는 1년을 더. 다 살고 나중에 1년, 2년을 다 채우고 경락인에게 바뀐 주인에게 전세금 1억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참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사용 못하고 중간에 도중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법에서는 계속 살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경락인이 이 전세권을 인수한다. 느낌 뭡니까 여러분들? 경락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권을 안고 간다는 거죠. 인수한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매각에서 전세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실행되면 거기 살고 있는 전세권은 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되는 경우도 있다.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둘 다 가능해요. 이때는 어떻게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 여러분 대충 이제 느낌 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수시킬 것인지 소멸시킬 것인지를 이제 공평한 룰을 한번 정해 볼 건데 전세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세권자가 되세요. 을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인수되는 게 좋아요? 소멸되는 게 좋아요? 인수. 나는 원래 2년 계약했으니까 집주인이 잘못돼가지고 망하든 말든 나는 내 계획대로 2년 살고 바뀐 주인 경락인에게 1억 받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된다고 볼게요. 인수되는 케이스. 그러면 전세권자는 좋을까 안 좋을까? 자기 계획대로 한 거니까. 근데 얘한테 좋은 게 얘한테 싫은 거예요. 저당권자는 싫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지. 왜 싫을까 근데 저당권자는? 얘가 인수되면 왜 싫으냐면 왜 싫은지 아시겠어? 싸게 팔려서요. 싸게 팔리거든. 왜 싸게 팔리는지 경락인이 또 되어볼까요? 자, 이제 법을 잘 아시려면 얘 입장도 돼보고 제 입장도 돼보고 자꾸 상상을 해보셔야 돼. 이번엔 경락인. 여러분들 이걸 낙찰 받아요. 낙찰 받아서 매각대금 납부하면 소유자가 될 건데 근데 이거는 인수된대 전세권이.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되어도 이 집에 입주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전세권자가 산다니까 1년 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유자만 된 거야. 집 못 들어가지 그 집에. 그리고 1년 있다가 제가 나갈 때 바뀐 소유자가 경락인 내가 전세금 1억 원을 지어줘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요 건물의 시세가 한 2억짜리 물건이면 2억 원을 써낼 사람은 없다는 거지. 전세권이 인수되면. 만약에 나중에 1년 있다가 제가 나갈 때 챙겨줘야 될 1억 원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나? 1억 원을 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세가 2억짜리 물건이지만 여기 경매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지식은 있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를 빼고 써내는 거지. 눈치 작전을. 1억 원을 제하고 가는 거야. 이게 2억짜리 물건이면 전부 다 9,800을 쓸까? 9,700을 쓸까? 1억 200을 쓸까? 이렇게 거기서 1억 빼고 눈치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인수되면 이 전세금만큼 가격이 툭 떨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비싸게 팔린다, 싸게 팔린다. 그게 문제인 거야, 쓰게. 싸게 팔리는 걸 얘가 극혐해요. 저당권자가. 엄청 싫어하지. 왜 싫어할까 근데? 저당권자는 내가 판 이 물건 경매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면 비싸게 팔리기를 원할까? 싸게 팔리기를 원할까? 비싸게 팔리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못 알아들으시고 내 집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팔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싸게 팔려야 돼. 왜? 이거 팔아가지고 그 돈 주머니에서 내한테 배당시켜준다고. 1억 원 이거 배당받는다고. 우리 시세가 2억짜리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툭툭 떨어져가지고 유찰되고 해가지고 반토막에 한 7천, 8천에 팔려나가면 돈 주머니 자체가 7천, 8천밖에 안 풀려서 내 1억 원을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판 저당물이 비싸게 팔려야지 내가 돈을 회수할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경매 대금이 부족하면 국가가 불쌍하다고 저당권자에게 국고를 틀어주진 않거든. 거기서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우선 문제는 날아간 거지. 될 수 있으면 비싸게 팔리길 원하는데 전세권이 뭐 되면 이렇게 경락인에게 인수되면 비싸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지. 자, 두 번째 경우로 갑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2년 계약하고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잘못돼가지고 경매대에서 망하면 나도 쫓겨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각으로 소멸되지. 짐 싸고 나와줘야 돼.
그러면 얘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전세권자는. 싫지. 그게 또 싫잖아. 중간에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이사 갈 집 구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제 불행은 얘의 행복이에요. 엄청 좋아하지, 진짜 쫓겨나면. 왜 좋아하는지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왜 좋아할까? 비싸게 팔리잖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쫓겨난다, 경매시에 쫓겨난다는 것은 얘가 이 전세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이 된다, 대항이 안 된다. 경락인에게 안 된다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그냥. 그 경락인은 나중에 챙겨둘 1억 원을 감안할 필요가 없어. 지금 제값에 사면 돼. 그럼 이게 2억짜리 물건이면 저한테 챙겨둘 1억 원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얼마 근처로 써낼까? 2억 근처에서 써내는 거지. 2억 정도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아까보다 전세권이 인수되는 경우보다 확연히 비싸게 팔려 나가는 거지. 비싸게 팔려 나가니까 자기가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결국 이런 거네. 일반화시키면 얘는 용의권이에요, 담보권이에요? 용의권. 얘는요, 담보권. 용의권과 담보권의 경매시의 충돌 현상이야. 용의권자는 계속 용의하고 싶겠지. 근데 걔가 계속 용의하는 순간 값어치가 떨어져 올라가. 그래서 얘가 싫어한다니까, 싸게 팔려서. 제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내 경매 털으면.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고 다 쫓겨난다는 거지. 쫓겨나면은 그러면 비싸게 팔려 나가니까 얘가 좋아하지. 그럼 됐어. 누구를 웃게 만들 것이냐. 근데 그거만 남았네. 그럼 제일 공평한 질서가 뭘까요? 누가 먼저 여기 털을 잡았냐? 그거 아닐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인 거야. 됐어. 1번 전세권에 2번 저당권이야. 누구를 웃게 만드는 게 공평하죠? 전세권자를 웃게 만드는 거지. 얘를 울게 만들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 이제 이게. 이게 뭔 말이죠? 얘가 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경매로 팔아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 뭐 된다? 인수된다. 그럼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져도 할 말 없다, 얘. 후순위다. 불측의 손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 불측의 손해? 뭔 소리래? 불측의 손해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거 아니야. 예측 가능했지. 왜냐하면 내가 2번으로 저당 잡을 때 1번 봤어, 안 봤어? 공시돼 있는 거. 봤어, 다 봤어. 그러면 얘가 집이 한 2억짜리다. 근데 내가 지금 후순위로 저당 잡으면 나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내가 경매를 털어도 죽지 않는다. 경락인이 떠안는다. 가격 1억만큼 다운되겠네. 그럼 담보로 가져온 집의 시세는 2억이라 하더라도 내가 팔면 얼마 언저리로 팔려 나갈 거다. 1억 정도로. 1억 빠지고. 맞나요? 그럼 내가 얼마 이하로 빌려주면 되는 거지. 1억 이하로 빌려주면 돈 떼일 일은 없잖아요. 이해되시나? 계산서가 다 나온다는 거죠. 엄청 아름다운 질서 아닙니까? 공평하고. 됐어요. 요거는요. 요거는 누구를 웃게 만들면 되죠? 선순위자 저당권자를 웃게 만들고 얘를 울게 만들면 돼. 이게 공평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 저당권을 뭐 하면요. 실행하면 매각으로 정말 짐 싸세요. 당신 짐 싸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만 얘한테 마찬가지예요.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전세권 취득할 때 등기부 봐요, 안 봐요? 그럼 저당권 있는 거 다 보는 거지. 다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후순위로 전세권을 취득을 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잘못되어서 경매가 들어가면 나 존속기한 다 못 채우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지. 계산서가 나온다니까. 쫓겨나는 건 이제 번거롭고 또 이사갈 집을 구하는 건 번거로워도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돼. 이 집이 한 2억짜리인데 그럼 경매로 털면 얘가 먼저 1억 원을 먼저 받아가겠지, 얘가. 그 다음에서 내가 전세권자가 우선문제를 받는 거거든. 얘들 다 우선문제권자이기 때문에 순위대로 받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는 거 쫓겨나더라도 돈을 떼면 안 되니까 전세금을 얼마 정도로 걸 것인지 계산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집의 시세에서 얼마를 빼고요. 빼고 그 밑으로 전세금을 걸면 중간에 쫓겨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적어도 돈은 떼이지 않고 나올 수 있으니까 불측의 손해를 입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 전세권자 불쌍하다고 전세권자를 인수시켜버리면 어떤 부당함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누구한테 엄청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걸 느껴보세요. 누구한테? 병한테. 왜? 병은 저당 잡을 때 얘 있었어, 없었어? 그냥 집주인이 살고 있는 2억짜리 고스란히 그런 물건을 순수한 그 물건을 가져와서 내가 경매로 팔면 이게 얼마 정도에 팔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2억.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돈을 빌려줬는데 후순위자를 살려주겠다고 인수시켜버리면 이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얘가 돈을 회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나? 후순위자를 보호한답시고 선순위자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이치에 닿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식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됐네. 괜찮은 질서네. 이런 원리들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아까 민사집행법. 아까 민사집행법의 요 조문만 보셨어요. 첫 번째 조문. 자, 이거는 용의권이 그렇다는 거고, 용의권은 뭐 될 때도 있고 뭐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인수될 때도 있고 소멸될 때도 있는데 저당권은 그런 거 없어. 저당권은 무조건 다 뭐예요? 소멸이야. 그러니까 아까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 있을 때 2번이 신청해도 1번 저당권도 뭐 하는 거다? 소멸하고 1번부터 배당받는 거예요. 걔들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되셨죠? 그럼 이런 얘기들은 어디 있느냐? 2항, 3항하고 4항에 있어요. 3항을 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중에서 쟤는 뭐를 예를 든 거지? 여기 가지고 전세권. 하지만 이거를 지상, 지역, 전세를 퉁쳐서 얘기해봐요. 뭐죠? 용의권. 용의권의 원리인 거야. 용의권은 저당권, 넘어가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대. 용의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게 뭔 소리 같아요? 여러분 해석해봐요. 용의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는 저 용의권들이 저당권보다 순위가 낮다는 거지. 후순위라는 거지. 후순위면 매각으로 뭐 한다? 다 짐 싸라 이거죠. 니들이 버티면은 저당권자가 애를 먹지 않냐 이거지. 피해를 보지 않냐는 거지. 가격이 다운돼서. 됐나? 그럼 요거는 사망은 사망의 경우 외의 지상, 지역, 전세, 등기된 임차권, 용의권. 사망은 후순위였어, 선순위였어, 저당권보다. 후순위. 그 외래, 왜? 그 뭐예요? 그럼 이번에는 용의권들이 저당권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선순위, 더 세다는 거지. 그럴 때는 매수인이 뭐 한다? 인수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이 문제가 똑같은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저 저당권을 이렇게 불러요. 불러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다. 경매가 딱 들어갔을 때 거기 등기부를 보니까 용의권들이 막 있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 전세권. 이거 내가 낙찰받으면 이거 나한테 따라오는지 인수되는지 없어지는지 말소되는지 기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인 거야. 그럼 해보면 저당권보다 선순위들은 어떻게 돼? 인수돼 아니면 소멸해? 저당권보다 선순위 센 놈들은요. 인수되지. 걔는 살려줘야지. 맞나? 저당권보다 후순위 애들은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뭐라 부른다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당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이러면 기준 하세요. 그러면 기준 이러면요. 이분보다 먼저 용익 시작하신 분들은 용익하세요. 괜찮아요. 그대로 가세요. 이분보다 늦게 비로소 용익을 시작하신 분들은 짐 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 단서. 그중에 전세권의 경우. 자, 전세권은 저당권보다 선순위면 인수되는 게 원칙인데 특칙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면서 동시에 뭐이기도 하죠? 담보 물건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주어져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전세권은 저당권보다 선순위면 뭐 되는 게 원칙이죠? 인수되는 게 원칙이에요, 인수. 인수되는 게 원칙인데 전세권자는 경매되는 집에 살기가 싫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 바뀌고 재수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뭐 할 수 있냐?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나 나갈 거예요. 나 이 집에 안 살 거예요. 살려면 살 수 있는데 선택권을 줬다니까, 옵션을. 나 나갈 거니까 1억 배당해 줘요라고 하면 얘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 없어? 전세권자에게도 있지.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하죠. 이렇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이야. 선순위라 하더라도. 소멸하고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을까 먼저 받을까? 먼저 받지. 번호가 빠르잖아요. 다 우선 면제권자들인데. 우선 면제권자들인데 번호 빠르면 먼저 받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 이야기지. 경매시 가격 이야기. 나중에 특수물건, 법정지상권도 다 이 원리예요. 원리는. 이 원리를 파악하시면은 복잡한 물건들도 권리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거 섞여 짬뽕 돼 있는 문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짬뽕. 얘는 선순위, 후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 얘는 후순위. 그럼 짬뽕 된 게 이거 아닙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중간 전세권 해보세요. 중간 전세권. 전세권보다 선순위 저당권도 있고 후순위 저당권도 있는 거야. 근데 누가 경매 신청할까? 문제에서는 얘가 신청하지. 얘가 경매를 실행한 거야. 이쪽에 경매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 지금까지 배운 룰에 의하면 얘보다 빠르네. 얘보다 빠르니까 얘는 뭐 되는 건데? 지금까지 배운 룰에 의하면 인수 살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얘하고 얘의 관계를 또 배우셨지. 얘가 신청해도 얘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아. 그 얘부터 받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가 신청해도 얘가 경매 신청한 거와 똑같잖아, 결과는. 이해되세요? 그럼 얘가 신청한 거로 판단을 다시 해야 되지. 그럼 얘보다 늦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전세권. 죽여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걸 뭐라 한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최선순위 저당권. 저당권 중에 순위번호 제일 빠른 놈이 기준이에요. 저당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거기. 저당권이 보니까 5개 있네. 3번, 5번, 7번, 9번이 저당권이네. 저당권자들 다 손들어 봐요. 한 4명 들었어. 이 중에 번호 제일 빠르신 분 하면 저인데요. 기준 하세요. 기준. 이러면 이분보다 빠른 용의권들은 전부 다 뭐 되고요? 인수되고. 그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 관계 없이 다 짐 싸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최선순위 저당권이 뭐가 된다는 거죠? 말소 기준 거리가 돼야지 마땅하다. 이해되시나? 혹시 얘가 신청했다고 얘를 인수시키면 얘는 피해를 안 보겠지만 누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얘가 저당 잡을 때는 얘 없었는데 얘를 인수시키면 가격 떨어져서 내가 돈을 못 받잖아요. 이해되시죠? 됐어. 이걸 중간 용의권. 근데 여러분들 원리를 보세요. 여기 전세권 대신에 저기 있는 거 다 들어와도 돼. 여기 번호도 똑같은 원리죠. 지상권, 임차권, 뭐 지역권은 물어보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거 들어와도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지금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설명하기. 아시겠어요? 자기 스스로에 설명해서 설득하고 납득시켜보기. 그럼 끝난 거예요. 그다음 문제는 완전히 뭐 장난도 아니야.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뭐 이런 거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얘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울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멸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중간 전세권은 그러니까 소순위자가 신청하건 선순위자가 신청하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으면 위에서 씹든 밑에서 씹든 씹히면 죽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잠깐만요. 배우는 거를 해봐야지. 알트 탭. 다시 알트 탭. 됐어. 돌아왔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서 설명하시면서 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번은 나중에 하고요. 8번부터 할 거예요. 8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 성립할 수도 있다는데 요거까지 어때요? 맞지? 그들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래. 맞지? 순위의 원칙. 그게 뭔 소린데? 누가 경매를 했든지 간에 순위 빠른 애가 먼저 배당을 받는 돈을 먼저 우선배제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선순위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거래. 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 지상권은 매각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래. 기본이 맞나 이 말은? 맞죠. 그래서 저당권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다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었어, 경매되었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고 말하면 확실하게 틀렸네. 말해봐요. 주관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인수되고 후순위이면 소멸하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야.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부터 말해보세요. 인수가 원칙이야? 소멸이 원칙이야? 인수.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해서 나가겠대. 이 집에서.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특식 선택권을 하나 줬죠. 이런 거 있어요. 전세권에는. 그다음에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되었대. 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딱 낌새를 눈치를 챘네. 순위번호 매겨보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이라는 거지. 중간 전세권이죠. 설정된 후에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 전세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은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한대. 이 경우에. 맞나요? 전부 다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신청했어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말소의 기준, 얘가 말소될지 인수될지 기준은 얘 기준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이니까 얘는 매각으로 뭐 하는 거죠? 소멸하고. 모든 저당권은 다 매각으로 또 뭐 하는 거죠? 소멸하니까 셋 다 소멸하죠. 맞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낙찰받으면 저 전세권 2개 하나 있고 저당권 2개 있는데 너한테 따라 붙는 게 있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 다 없어지는 거야. 경락이는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고 다 털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얘가 제일 먼저 받고 그다음 얘가 받고 그다음 얘가 받고 셋 다 우선배제권자니까 등기부 순위대로 받는 거지. 되셨죠? 됐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한 7, 8월 돼도 엄청 질문하십니다. 그때 되면 질문 엄청 여러분들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때 되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 배우기로는 후순위 지당권자가 신청하면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여기는 없어진다 그래요? 이거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지금 오늘 배운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배우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때 가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요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12월 과정에서는 퍼펙트하게 잘 하신 거고, 자 복습하실 때 꼭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친하신 분이 있으면 서로 설명해보고, 설명하다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 설명이 그 따위냐,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물권과 청구권. 자 물권과 청구권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효력 두 번째 이야기인데, 물권자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가져요. 누구나. 물권은 지배권이거든요. 물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지배권인데 그 지배권자들이 청구권을 가져요. 누구에게 뭘 청구하는 거냐? 여기 있어요.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거야. 배제가 뭐냐? 하지 마 이거지. 방해하지 마요 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별거 아닌데 갑이 이 물건들의 물권자라 할게요. 물권은 8가지 물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고 생각하기 쉬운 게 뭘까요? 소유권. 소유자라 할게요. 꼭 소유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닌데 공부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할게요. 갑이 이 물건들의 소유자라고 할게요. 그럼 소유자라면 이 물건들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사용 수익 처분 지배를 요 우리 쓰레기가 등장하셨네. 방해를 한다는 거야. 방해를 하고 있으면은 갑이 물권자가 방해하지 마요라고 배제를 청구할 권리, 요게 물권적 청구권이란 거예요. 물권자가 가지는 청구권 이 소리예요. 누구에게 한다고? 방해자. 어떻게 방해하는지 한번 볼까? 여기요. 쓰레기 여기 가방 하나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가방은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제가 작가한테 똑같이 그려달라고 그랬거든. 누구 가방이죠, 이 가방?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적혀 있잖아. 누구 가방이냐? 갑 소유 가방이야. 근데 누가 갖고 있죠? 쓰레기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다는 걸 뭐라 한다? 점유. 그러면 가방 주인은 가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고 있으면 사용이 방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마디 해보시죠. 갑의 입장에서 얘한테, 쓰레기한테 내 가방 돌려줘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돌려달라고 뭐 하는 거죠? 두 글자 청구. 이게 뭐라 한다고 다시 조금 읽어보세요. 6글자. 물권적 청구권이야. 방해하지 말라는 거지. 왜 내 걸 네가 들고 있어? 내놔. 내 가방 내놔. 요거예요. 요게 물권 청구권이에요. 별거 아니죠. 두 번째는 갑이 어느 날 집에 와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탁 들어갔더니 이게 갑의 집이거든요. 근데 우리 쓰레기가 여기 자빠져서 누워있네. 이렇게 거실에. 왔어? 이러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나 몰라? 나 쓰레기인데? 나 내 셀럽인데 나름대로? 몰라? 그러면서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이 여러분들 건물 소유자인데 딴 사람이 여기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불편하죠, 여러분들. 방해받는 거죠. 한마디 해보시죠. 건물 주인으로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나가라고 뭐 하는 거죠? 두 글자 청구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고 그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알고 나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집주인이 내 집에서 나가라 꺼지라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네. 또 이게 갑의 토지거든요. 갑의 토지인데 몇 년 동안 안 가봤어. 몇 년 만에 가보고 깜짝 놀랐네. 건물이 서 있네. 내가 지은 건 아니야. 갑의 건물인데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 쓰레기가 지은 거지. 허락받고 허락 안 받고. 자, 아까 전에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토지 빌리는 권리 하나 배웠지. 3글자. 지상권. 그런 거 계약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 건축한 거야. 무단 건축하면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토지 주인으로서, 땅 주인으로서 한번 말해봐요. 쓰레기한테, 건물 지어놓은 쓰레기한테. 치워라. 건물 치워. 철거하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건물 철거 청구 여기 있네.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걸 뭐라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이죠. 아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서 나가라, 이건 건물 명도 청구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게 갑의 건물인데, 갑 소유 건물인데 이 쓰레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거실에 누워 있는 건 아니에요. 점유는 하지 않아. 누워 있진 않은데 요 건물을 갑한테 자기가 산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요. 위조해가지고 이 건물의 등기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겨 놓은 거야. 건물을 들어와서 살지는 않는데 자기 거라고 등기를 옮겨 놓은 거야. 당연히 이건 무효 등기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갑이 요 소유자로서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방해를 받아 안 받아? 뭐가 방해받을까? 주로 이 셋 중에 극심하게 방해받는 거. 처분이 방해를 받겠지. 왜냐하면 이건 무효등기이기 때문에 내 집이 맞는데 내가 이걸 병한테 팔려고 할 때 병은 집 살 때 등기부를 떼보겠지. 등기부를 떼보면 누구 집으로 나와 있는데? 을의 집으로 나와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어이, 당신은 왜 을한테 이미 팔아가지고 소유권 넘어간 집을 나한테 또 팔아요? 당신 이상하네? 라고 말하면 갑이 그거요? 그거 아니고 이거 쓰레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무효등기인데 내 지금 소송해가지고 말소등기 청구 소송 걸어놨지. 내가 이길 거예요. 100% 무효등기고 이거 내 집 맞아요. 그냥 날 믿고 나한테 사세요라고 하면 그걸 믿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극심하게 처분이 뭘 받고 있는 거죠? 방해를 받고 있으면 갑의 입장에서 얘한테 한마디 해보시죠. 뭐라고 해야 돼? 그 등기를 뭐 하라고 여기 있네?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내 가방 돌려줘. 내 집에서 나가. 내 땅에서 건물 치워줘. 무효등기 그거 말소해. 이런 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서로 이웃지간이에요. 이웃지간인데 갑의 집이 여기 있고 을의 집이 여기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너무 위험하게 공사해서 계속 뭐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집에 우리 집이 뭐가 떨어져서 다칠 것 같아. 집이 망가질 것 같아. 그럴 때 찾아가가지고 갑이 을에게 공사 너무 그렇게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지.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일반화 시켜볼까요? 개념을 만들어볼까? 누가 말해보세요. 누가 물권자가 누구에게 뭐 하라고? 방해하지 마라. 말하는 게 뭐야? 배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하지. 다른 말로 방해 배제 청구권 동의어예요.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말도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방해 배제 청구권 물청 똑같은 물권적 청구권 좀 줄일게요. 물청 이렇게 표현할게요. 빨리빨리 말해야 되니까. 물청, 방배청 똑같은 말. 그래서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세 가지냐면 이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방해하는 모습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도 달라지는 거지. 첫 번째 뭐냐면은 방해하는 모습이 얘 소유 물건을 얘가 뭐 함으로써 방해한다고요? 점유를 하는, 가져가 있는 거야. 그냥 사용이 안 되는 거지. 점유를 떠나버리니까 소유자 점유를. 그럴 때는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반환 청구야. 돌려달라고 하는, 점유하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아까 전에 계약서 위조해가지고 이 집을 자기가 산 것처럼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놨으면 점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유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는 거니까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건 아니지.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 방해물을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제거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뭐 무단 건축물을 철거하라든지 무효등기를 말소하라든지 약간 제거의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세 번째는 방해할 조짐이 있을 때야.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을 때 그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방해 예방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있습니다. 조문은 자 지금 보시니까 민법 규정에서 점유권부터 해서 쭉 물권자들에게 쭉쭉 다 주어지는 권리인데 지금 우리 공부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공부해 볼게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배웠으니까. 물권 청구권이 두 조문에 나와요. 213, 214 이렇게. 213조, 14조 이렇게 두 군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0페이지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조문은 억지로 외우시는 거 아니고 자주 들여다봐서 친숙해지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몇 개 있는데 이건 외우십시오. 213조는. 당장 오늘 당장 다 외워버리십시오. 213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내 실력이 민법 실력이 올라갑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지금 그러니까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고 보세요. 214조는 제목이 두 개가 달려 있죠. 소유물 방해 뭐야? 제거. 그다음 또 하나가 방해 예방. 반환, 제거, 예방 이 3종이 물청 3종이거든요. 반환은
혼자 이렇게 조문이 213조 마련돼 있고 제거하고 예방은 두 조문이 이렇게 같이 들어 있어. 두 조문에 아니 조문 하나에 두 개 같이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213조를 보시면은 그러나로 돼 있어. 그러나 조문 분서. 그러나 앞에 있는 게 본문, 뒤에 있는 게 단서, 앞에 게 뭐죠? 원칙, 뒤에 게 예외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자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외우기는 좋네. 6글자만 외우면 되거든. 사실상 난 소유자, 넌 누구? 점유자. 그러면 뭐야? 반환 이거야. 내 건데 네가 갖고 있네. 점유는 갖고 있다는 거 소리거든요. 그럼 돌려줘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되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한번 단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라고. 소유자가 달라 그러는데도 아예 안 돌려줍니다. 못 돌려줍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점유자가 뭐가 있을 때 5글자?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이 점유할 권리? 뭐지 저게?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소유자가 달라 그러는데도 안 돌려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세권 금방 배우셨어. 소유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어요. 금방 배우셨지? 전세권이 우선하지. 그렇죠? 그래서 갑소유 건물인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지. 2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럼 2년 동안은 5글자 이 건물을 뭐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점유할 권리가 있지. 그 지금 1년 살았어. 그럼 1년 더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밤에 11시쯤에 소유자한테 전화가 걸려왔네. 집을 비우래. 일주일 내로. 갑자기 1년 남았는데.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친척이 들어온다나. 그래서 그 집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 집에. 그럼 나가달라는 거지 소유자로서. 내 집이니까 비우라는 거야. 비워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5글자?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 정체가 뭐야? 전세권. 그 소유권이 우선한다. 전세권이 우선한다. 전세권이 우선한다. 거부할 수 있죠. 미쳤나? 밤에 11시에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서 끊어버리면 되지. 그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 1년이 지나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뭐 한 거죠? 소멸한 거지.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권리가 없네.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 이제 소유자 달라 그러는 거야. 비우라는 거야. 비워야 돼, 안 비워야 돼? 비워야죠. 그게 이제 본문이죠.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문 같은 경우는 돌려줘야 되는 경우는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것을 무단점유자라고 합니다. 무단점유.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는 무단점유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자, 그럼 방해 제거하고 예방도 볼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그러니까 점유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으로 뭐 무효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해의 뭐야?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그다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 염려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해의 예방 인하예요. 인하.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인하는 뭐죠? 또는이에요. 아니면 미치예요. 또는이죠. 방해를 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또는입니다. 아니면 뭘 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닙니다. 손해배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담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담보 청구하는 거지. 자, 저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는데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O다 X다. X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방을 청구하거나 담보를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첫 번째 유형이 반환 청구인데 반환 청구. 근데 반환을 다르게 쓰기도 해요. 반환과 똑같은 말이 인도예요. 인도. 토지 인도 청구, 토지 반환 청구 동의어예요. 그다음에 명도란 말을 쓰기도 해요. 건물 명도 청구는 건물 반환 청구란 소리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동의어입니다. 반환, 인도, 명도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쓰나? 하나로 통일하지. 인간은 원래 이렇게 좀 다채롭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쓰게 되는데
뜻은 다 똑같은데 용례가 좀 달라요. 사용 용법이 달라요. 자, 인도란 말부터 이제 정리하자면 인도는 뜻이 뭐냐면은 점유의 이전이에요. 인도의 정확한 뜻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점유는 뭐냐? 이렇게 물건 갖고 있는 걸 점유라 그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분필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소유일까요? 점유일까요?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점유라 그래요. 소유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 근데 이거 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제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이 물건을 뭐 하고 있는 거다? 점유. 하지만 이거는 제 소유가 아니에요, 이 리모컨은. 이건 원장님 소유인데 제가 점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업 시간 중에. 점유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갖고 있는 걸 점유로 이전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인도라고 해요, 인도. 제가 인도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점유하는 거 보이시죠? 점유. 잠깐만요. 보이시나, 이거? 잠깐만 받아주실래요? 됐어요. 점유가 이전된 거 보이시죠? 뭐라고 해야 되죠? 리모컨을 뭐 했다고 해봐요? 인도한 거예요. 점유 이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점유 이전. 보이시죠? 점유 넘기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인도라 그래요, 인도. 빨리 넘기고 싶으면 던지면 돼요. 이렇게 확 던지면. 이제 빨리 넘어가지, 이렇게.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반환이 뭐예요, 반환이? 가방을 얘가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점유하고 있었죠? 내 가방 돌려줘. 그게 점유로 이전해달라는 거니까 가방 반환 청구나 가방 인도 청구나 동의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환과 인도는 동의어예요. 명도도 똑같은 말이야. 명도, 인도 같은 말인데 명도는 이제 주로 언제 쓰는 거냐면 명도는 비운다. 명도 소송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줄 물건이 거대한 물건일 때. 거대한 물건을 돌려주는 방식은 좀 다르지 않나? 가방 같은 경우, 시계 같은 경우는 인도를 할 때, 반환을 할 때 실제로 시계를 주고 가방을 돌려주는 거지. 시계의 점유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지만 혹시 얘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까? 무단으로? 갑의 건물을 무단으로 아까 거실에 누워 자빠져 있었던 그거예요. 그랬을 때 내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때 건물은 어떻게 가방처럼 돌려줄 수 있나? 번쩍 들어서 탁 주나? 그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죠. 건물을 돌려주는 것은 자기가 건물에서 빠져나가 주는 거지. 비워주는 거지. 소유자가 들어오게. 이게 건물을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저렇게 큰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나 동산 중에서 선박 같은 거 있죠. 큰 거. 그런 것들은 인도란 말을 쓸 때 뭐를 쓰기도 한다고요? 명도, 비운다는 말을 쓰는 거죠. 뜻은 똑같은 거야. 인도 반환을 뜻하는 건데 용법이 그렇다는 거죠. 명도, 비운다. evacuation. 영어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거 고풍스럽고 유식해 보이네, 명도가. 라고 해가지고 내 샤프를 명도하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쓰지 마시고 내 샤프 돌려줘. 반환이나 인도는 막 써도 돼요. 아무 때나. 하지만 명도는 좀 덩치 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쓰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토지 인도 청구는 한번 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뭘 청구하는 건지 넣어볼까? 토지의 누가? 소유자가. 토지를 뭐 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토지에 뭐를 청구하는 거? 반환을 청구하는 거. 그게 토지 인도 청구예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건물에 누가? 소유자가 건물을 뭐 하는 자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어떻게 점유하는 자? 무단 점유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건물에 반환을 청구하는 게 건물, 명도 청구, 건물, 인도 청구, 건물, 반환 청구 다 같은 말이라고요. 되셨죠? 이게 첫 번째 물청. 두 번째 물청, 제거 청구로 가겠습니다. 제거. 제거 청구는 점유 이해 방법으로 방해할 때 아까 전에 그 얘기 갑소유 토지에 우리 한 3년 만에 자기 토지를 가보니까 이 우리 쓰레기가 건물을 허락도 없이 지어놓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건물은 이제 일단 누구 건지부터 일단 아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항상 별개 물건입니다. 언제나 별개 물건이. 마치 이 여러분들 이 마우스하고 이 책상이 하나의 물건인가요? 두 개의 별개 물건인가요? 별개 물건이죠. 이거 제 마우스라 치고 제가 을인데 갑의 책상 위에 마우스를 얹어놓고 좀 사용하려면 책상 주인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허락 안 받고 냅다 올려놨어 그냥. 올렸다고 해서 이 마우스가 책상의 일부가 되어서 책상 주인께 되는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건 마우스예요. 책상 주인은 저한테 야 이건 이제 책상의 일부야. 내 허락 없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건 책상의 일부니까 이 마우스 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내 책상에서 치워라. 내 허락 없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딱 똑같아. 무슨 말이냐. 책하고 마우스에 그냥 건물이.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 을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이 건물이 토지의 일부가 되어서 갑의 것이 되진 않아요. 그냥 을 거야. 을이 지었으면 을 소유 건물이에요. 별개 물건으로. 다만 이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갑이 이 토지의 사용을 못하는 거 방해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책상에서 마우스 치워 하듯이 건물을 치워달라고 할 수가 있지. 그게 바로 뭐죠? 건물을 뭐 하라는 거야?
철거. 이거는 여러분들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 여기서 이거 가능할까?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갑이 을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까? 안 될까? 안 되지. 건물 명도 청구는 다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 말해봐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야. 근데 얘는 건물의 소유자예요. 나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내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고 건물을 내 땅에서 치우라는 의미에서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뭐하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걸 아셔야 되지. 되셨나? 그럼 하나 더 아실 게 있어요. 여기서 건물 철거 플러스 몇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야 되냐면 잠깐만요. 몇 페이지냐면 점유권 파트인데 페이지로 불러드릴게요. 그냥 점유권인데 69페이지로 가세요. 여기다가 69의 제일 아래로 가면 58 기억해 두시고 69로 가서 제일 밑으로 가서 여기요.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 얘기해 볼게요. 부지, 건물 부지. 아까 전에 여러분들 분묘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은 분묘의 기지라고 그랬잖아요. 기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은 건물의 기지라고 안 하고 건물에 뭐라고 한다고? 부지. 이렇게 건물이 서 있어요. 이게 건물이 서 있으면 요 건물이 깔고 앉는 요 밑에 땅을 건물 부지라고 대지라고 하잖아요. 이걸 누가 점유하는 거냐에 대한 판례 공식. 판례 공식인데 한번 읽으시죠. 첫 줄 한번 읽으시죠.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래. 저게 공식이야. 2는 4, 2, 3은 6으로 외우셔야 돼.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라고?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 그림 보세요.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할게요. 무단으로 지어도 이 건물은 누구 소유? 을 소유. 그렇죠? 토지 소유자 건 아니에요. 을 소유예요. 그럼 이 공식.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를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점유하는 거. 요 빗금진 땅을 요 땅을 을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점유하는 모습이야. 누구 토지인데 소유는 갑토지인데 을이 점유하려면 5글자 뒤에 3글자 붙여서 뭐 할 권리가 있어야 되죠?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돼. 예컨대 무슨 권리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무단으로 지었다니까? 그 뭐 없이 뭐 하고 있다고 말해봐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무슨 점유하고 있는 거죠? 무단 점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갑은 두 가지 물청을 행사해야 돼. 첫 번째 물청은 내 토지에서 당장 건물을 철거하라. 제거 청구. 그다음에 여기 부지를 점유하고 있잖아. 내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도 청구 나오는 거지.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이건 반환 청구잖아요. 부지라고도 해도 되고 대지라고도 해도 돼요. 대지 인도 청구.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딱 지으면 갑이 을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물청을 행사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건물은 뭐 하고 철거하고 그 내 땅은 그 대지는 뭐하라? 인도하라. 반환하라. 이해되세요? 저 따라 해보세요.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해보세요.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입에 딱 붙여버리세요. 그냥 탁탁탁 감기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무단 건축에서 기본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땅에서 당장 네 건 치우고 내 땅은 돌려줘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57페이지에서 왔나요? 57페이지 58페이지에서 왔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물청 두 가지를 골라보세요. 여기 있어 물청 두 개. 첫 번째는 건물을 뭐 하라? 철거하라. 그건 방해 제거 청구고. 여기서 하나 골라야지. 토지를 뭐 하라? 인도하라. 이거는 반환 청구지. 두 가지 물청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막 2는 4, 2, 3은 6처럼 톡 바로 나오게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 이것도 아까 전에 요 건물을 자기 것처럼 등기를 해놓았으면은 얘가 점유를 해요.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해요.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거니까 무효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뭔가 제거의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이런 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다음 방해 예방 청구. 방해 예방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 이거 염려 있는 행위를 할 때
공사 중지 청구, 옹벽 설치 청구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옹벽 설치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렇게 경사진 땅이었는데 경계가 여기고 아래쪽은 갑소유 토지고 위쪽은 을소유 토지였어요. 근데 아래쪽 토지 소유자가 돼지 축사를 지으려고 해요. 자기 토지에. 돼지 축사를 이렇게 지으면 돼지가 굴러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평평하게 땅을 평평하게 만들다 보니 흙을 다 퍼내요. 그럼 경계선 부근에서 수직 절토가 일어나는 거야. 토지가 잘려버리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가 이렇게 흙이 무게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확 붕괴될 수도 있잖아. 토사가. 근데 여기를 계속 깎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건물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계속 깎으니까 뭐가 무너질 것 같고 밤에 자는데 악몽도 꾸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붕괴돼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을이 아직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안 무너졌지. 근데 무너질 것 같은 행동을 계속 염려 있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을이 갑을 찾아가서 그 공사를 중지를 하라고 한다든지.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파다가 무너지겠습니다. 여기다가 옹벽을 좀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청구한 거죠. 옹벽 설치. 방해의 무슨 차원이죠, 여러분들? 예방 차원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거지. 이 소유권의 힘으로. 내 거 아직 방해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옹벽 설치를 청구했더니 갑이 안 무너진다. 그 정도 해가지고 땅이 무너지냐고. 안 무너지고 괜찮다. 그 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냥 고통 없이 한순간에 갈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대. 그 옹벽 설치 안 해준다. 만약에 안 해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진짜로 무너지면 나한테 손해 생기는데 그때 내가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돈 없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뭐를 미리 제공해 달라는 거지. 담보.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지. 손해가 생긴 건 아니니까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거지. 담보가 뭔데? 저당권 같은 거. 당신 어디 돈 되는 부동산 있으면 저당권 설정해 달라. 그래서 나중에 무너졌는데 손해배상 안 해주면은 경매로 털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여기서 우선 면제로 받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되냐 이거지. 옹벽도 설치해 주시고 담보도 제공해 줘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접속사가 뭐라고 여러분들? 또는 아까 인하로 돼 있었잖아요. 인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물청이라는 거예요. 물청. 됐어요? 그러니까 물청이니까 뭐 별거 아닌 거지 이게. 근데 물청을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꾸 말로 하는 공부, 설명하는 공부, 살아있는 공부 그렇게 하셔야지. 뭐 깜찍 16절지 꺼내가지고 막 뺏기고 막 이렇게 막 쓰고 해가지고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권 청구권의 성질인데 하나만 볼게요. 이런 것들이 물권 청구권이라고. 토지 반환 청구권, 건물 명도 청구권, 건물 철거 청구권, 등기 마저 청구권, 옹벽 설치 청구권. 근데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리지 이게 무슨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만 따로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은 안 팔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물권하고 분리시켜서 물권의 청구권만 이런 것들만 독립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거만 누가 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게 주면 사실래? 모든 게 말소 청구권? 땅은 안 사시고 건물은 안 사시고 말소시킬 권리만 사시는 거야. 그럼 뭐 한다고 사 그거를. 그렇잖아요. 따라서 물권이 이전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물권이 이전되었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바뀐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바뀐 소유자가. 응?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엄청 쉬운 질문 했는데 갑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 그럼 두 가지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라. 내 땅을 돌려달라.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다가 갑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럼 바뀐 소유자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라. 내 땅 돌려달라. 할 수 있냐 이거지. 바뀐 소유자도. 있지. 그게 뭔 말이냐. 되게 쉽지.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의 청구도 함께 뭐 된다고요? 이전되고. 그럼 전 소유자는 여기 원래 누가 있었어 여기? 갑이 있었지. 갑은 이제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땅 주인. 아니니까 방해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갑은 여전히 을을 상대로 원래 소유자였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철거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뭐 하고 뭐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물권하고 물권 청구는 딱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분리될 수는 없지 이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거 다 넘어가고 밑에 제일 밑에 물권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관계예요. 얘 둘의 관계를 좀 볼게요. 얘 둘은 무슨 관계냐? 일단 손해배상 청구권은 750조에 있어요. 750조 불법행위.
자, 법령집 750조가 한번 가볼까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0조 50 60 페이지 1페이지.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750조. 자, 750조도 외워 두시는 게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네요. 막 자꾸 외우라 그러네. 몇 개 안 돼 그래봤자. 다 합쳐도 5개도 안 될걸? 1년 내내. 750조도 한번 외워보세요. 750조. 한번 읽어주실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불법 행위라고. 그 손해를 가한 사람을 뭐라 그럴까? 가해. 자, 손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394조를 가보시면은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돈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냈다. 갑이 을에게 아까 여자가 차로 남자를 치었죠. 실수로. 그러면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은 있었네. 차로 사람을 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겠지 일반적으로. 그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 안 생겨요. 그걸 불법행위라 그런다고. 그럼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이게 불법행위거든요. 이건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더라? 물권 청구권은 6글자인데 7글자로 하면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종류는 몇 개 있다고? 3개. 말해봐요. 반환, 제거, 예방. 그걸 합쳐서 배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방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니까, 일단 방해하고 손해가 어떤 단어인가? 방해하고 손해는 서로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죠.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얘기해요. 현재 ing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방해라고 하고, 손해는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끝나버린 종결된 침해를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방해하고 손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있으면 현재 ing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은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는 이미 일어난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의 결과를 제거해서 변상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피해를 변상받는 거예요. 자, 지금 저한테 일어난 일이 방해인지 손해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 책이잖아요.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편지 적어놓은 거 보고 수업해야 되는데, 이분이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가셨어. 갖고 있어. 지금 갖고 있다 치고. 그럼 이제 제 책을 뭐 하고 있다고 하면 되죠? 2글자? 점유. 점유할 권리도 없이. 그럼 저한테 일어난 일이 지금 제가 책을 못 보고 불편해요. 방해인 것 같아요? 손해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일어난 일은 방해받고 있는 거죠. 딱히 무슨 손해가 생긴 건 아니에요. 뭔가.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분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물어내라고 해야 돼요? 돌려달라고 해야지. 돌려달라는 게 뭐예요? 물청이에요? 손배청이에요? 물청이죠. 물어내라고 할 건 없죠. 물어내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물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물청? 그거 돌려주셔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딱 저한테 한번 싹 윙크를 딱 하더니 찢어버리네. 뭐가 생겼어 드디어 나한테? 손해. 그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물어내요 이 말 나오지 이제. 물어내라는 건 뭐야? 손해배상 청구권이지. 이건 물권 청구권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살고 있다고 치면, 근데 바람도 안 부는데 뭐 창문이 막 깨질 듯이 흔들려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우리 집 거실 문을 막 흔들고 있는 거야. 깨지나 안 깨지나 막 장난치 자기들끼리 내기 걸어가지고. 그럼 저한테 일어난 일이 방해인가요? 손해인가요? 방해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 하지 마라고 해야 돼? 물어내라고 해야 돼? 하지 마. 이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지. 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내 집이다. 그 말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쨍그랑 하고 깨졌어. 뭐가 생긴 거죠? 그럼 거기서 물어내라고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의미 없잖아. 벌써 다 해놨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방해에 대해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방해에 대해서 하지 마, 건드리지 마, 돌려줘 이런 거예요. 방해의 원인 제거에 초점이 있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결과가 피해가 생겼으니까 변상받는 거야. 결과를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데는 돈으로 제거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 물어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자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자, 물청 이렇게 말할게요. 물청과 손배청은 성립하기 위한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달리하는 전혀 별개 권리. 아무 관계 없어 얘들은. 자, 이게 물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뭐를 청구한다고 읽어보세요.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이게 물청이에요. 손배청은요, 읽어보세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거니까 말이 아예 다르잖아. 똑같은 말이 없잖아. 이게 아예 다른 권리. 얘들은 다른 권리예요. 완전히. 그리고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물청은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이지 손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책 돌려달라고 할 때 저한테 손해가 없었어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니까. 손해 발생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물청 성립에 있어서. 그 상대방 고의가실 필요 없어요. 고의과실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분은 만약에 처음에 제 책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면 고의과실이 귀책 사유가 있지만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싸고 웃으시면 저를 던졌어 뒤로. 그 저분이 받으셨어. 갑자기 오 하고 딱 받았어. 점유를 한 거지. 그럼 제가 가서 줘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저분에게도. 근데 저분이 이렇게 말하면 되나?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날라와서 받은 거예요. 그냥 제 아무 잘못이 없어서 나 따라서 안 돌려주려고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권자 청구권 성립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고 또 물권자 청구권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물권자 청구권 쭉 한번 읊어볼까? 건물 명도 청구,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무효등기 마주 청구, 옹벽 설치 청구. 이 중에서 돈 달라고 하는 적 한 번도 있었어? 한 번도 없었어요.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의 배제를 요구하는 거지. 에 비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손해가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750조가 뭐라고 됐느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 없으면 불법행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로 하는 게 원칙이다. 손해배상은 돈 달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물청과 손배청은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른 완벽한 별개의 권리예요. 그렇죠? 이 둘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둘이 헷갈리면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 근데 우리 반에 쟤 엄청 싫어하거든요. 내가 진짜 싫은데 주는 것도 없이 믿고 막 그런 애인데 제3의 인물이 우리 둘을 놓고 그런 거야. 야, 니들 둘이 쌍둥이냐 이러면서 엄청 닮았네.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쁘지 않습니까? 둘이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물권자 청구권 속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문도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별개. 완벽한 별개 권리. 따로따로 검토해야 되는 별개 권리예요. 이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대. 무단으로.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이 퇴거를 한번 느껴봐야 되겠네. 퇴거가 뭐죠? 나가라 소리지. 나가라 하는 거예요. 네 나가면 내가 들어갈 테다. 뭐 이런 기세인 것 같아. 한마디로 이 퇴거는요. 건물을 나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인도하라 비우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을이 누군데? 이 건물의 소유자 아닙니까? 갑은 토지의 소유자일 뿐이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닐진데 어떻게 건물 소유자에게 나가라 마라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없지.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건물을 내 땅에서 철거하라고 할 수는 있나 없나? 있고 하나 더 내 토지를 대지는 뭐하라고? 인도하라고 할 수 있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되셨나? 그래서 그다음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네. 그럼 유효등기인가 무효등기인가? 이 등기는 무효등기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런 다음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 병 앞으로 등기가 또 넘어갔어. 권리자가 매매한 거야 무권리자가 매매한 거? 을과 병 사이 매매는요. 무권리자가 매매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매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할 때 있어서 원시 취득의 원인인가요? 승계 취득의 원인인가요? 승계 취득. 승계가 뭐냐면은 이전. 전주 매도인이 갖고 있던 권리가 매매라는 다리를 건너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쪽 넘어오는 거예요. 이전.
근데 얘 권리자였어, 무권리자였어. 무권리자였으니까 넘겨 받을 권리 없어요. 그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등기에는 공신력 없기 때문에 병이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 병 명의의 등기도 유효등기다 무효등기다? 결국은 무효등기. 그럼 병은 소유자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죠.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지금도 누구예요? 갑이고 갑 밑에 나와 있는 을의 등기, 병의 등기 다 무효등기야. 그러면 갑은 토지를 사용도 못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용도 못하고 등기도 저렇게 돼 있으니까 갑은 을, 병을 상대로 각각 니들 등기 다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 없나? 특히 병을 상대로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병은 항변할 건데 난 몰랐다고. 선의무과실의 항변, 자기는 귀책 사유 없다고 항변할 건데 귀책 사유 없어도 말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물권자 청권 성립에 의해서 말소당하는 겁니다. 이게 물권 청권에서 반환이에요, 제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제거죠. 말소 청구니까 제거.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방해의 예방과 함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손해배상의 담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저렇게 함께 할 수 있었나? 함께 하면 안 되죠. 왜? 방해의 예방 청구를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다 X다 함께 이 부분요. X.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하고 분리시켜서 이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네. 맞죠? 분리될 수 없고. 물권적인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상 손해하고는 구별되는 거다. 맞죠? 방해는 현재 ing, 손해는 약간 have pp, 영어 같으면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그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틀렸네. 자, 방해 제거, 물청으로서의 방해 제거는 무엇의 제거죠? 원인 제거예요, 결과 제거예요? 원인 제거,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물청이 담당할 영역이 아니라 손배청이 할 영역이죠. 손배청. 그다음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 귀책 사유가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뭘 얘기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을 얘기해요. 걔는 물권은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맞죠? 귀책 사유 없어도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이건 O입니다. O. 그다음 물권의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반대도 아니고 그렇죠. 얘들은 관계가 없다. 요 정도. 여기에서 물청과 손배청의 기본적인 어떤 감각을 여러분들 익히셨고 또 이것도 혼자서 공부하실 때 한테 한번 설명해 보면서 이렇게 어렴풋하게라도 설명해 보면서 개념을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더 하겠습니다.